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현대미술관 도슨트 이경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미술관을 찾아주신 관람객들에게 전시 해설을 하는 도슨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다 보니 도슨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슨트가 들려주는 현대미술관 랜선 탐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와 함께 미술관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주차장을 나와 현대미술관 입구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거대한 대형 배너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푸른 종소리, 혁명은 도시적으로, 또 개인들의 사회전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입구 쪽으로 걸어가 보실까요? 철새와 갈대가 아름다운 을숙도에 지어진 부산 현대미술관은 서부산 지역 예술과 문화의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부산 비엔날레 전용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규모가 큰 설치 작품이나 실험적인 현대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식물들로 뒤덮인 미술관 외관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 외관 역시 프랑스의 식물학자이자 예술가인 패트릭 블랑의 수직 정원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콘크리트 벽면에서도 식물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세계 특허를 가진 작가는 부산 지역의 식물과 생태를 연구하여 약 175종의 다양한 식물들을 미술관 벽면에 심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을숙도와 굉장히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죠? 미술관 오픈식 날 제가 패트릭 블랑 작가를 만났었는데요. 이 작품에 맞춰서 오픈식 날 머리도 초록색으로 염색을 하고 또 녹색 계통의 셔츠와 매니큐어까지 손톱에다가 녹색으로 칠한 것을 보고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반면에 유쾌한 성격을 가진 작가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실 전시는 혁명은 도시적으로입니다. 혁명이라는 단어 들으시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좀 정치적이거나 혹은 폭력적인 상황이 연상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전시에서의 혁명은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간 역사상에 혁명이라는 것이 많이 있어 왔죠. 계급사회를 타파하거나 혹은 인종차별을 뒤집거나 또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가 대체하게 되었는데요. 그 혁명 이후에 우리는 이전 단계로 자급자족 사회나 혹은 계급사회를 유지하는 것처럼 되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이번 전시 역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가 과연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전시이고요. 또 주제 중에 도시라는 단어 역시 인간 사회의 가장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 공간이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 가능성을 가지게 될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만나보실 작품은 이원영 작가의 언택트를 넘어 컨택트로입니다. 하얀색 고요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지나다 보면 차분한 음악과 스크린 화면을 통해 안도와 평온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검은색 커튼을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깜깜한 공간이 나오는데요. 검은 커튼을 열고 다음 공간으로 들어가면 세이프티, 즉 안전함이라고 쓰여진 복도를 지나게 되고 또 연이어 다음 방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하얀 전구빛이
켜지면서 아주 밝은 화이트룸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 공간에 다음 사람이 한 명 더 들어오게 되면 노란빛으로 바뀌면서 옐로우룸이 되는데요. 노란색은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공존의 가능성을 담고 있고, 저는 이 노란 불빛을 보는 순간 노란색 신호등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녹색불과 또 모두가 멈춰야만 하는 빨간불 사이의 그 대기 시간, 혹은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그 노란 불빛은 코로나 이후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다 같이 조심하고 멈춰야 하는 우리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 공간에 한 명 더 많은 인원이 들어오게 되면 빨강색 레드룸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안과 경계 또 경고를 의미하는데요. 작가는 대안적인 공간에 대한 그런 생각을 굉장히 구축적으로 치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작품은 원호성 작가의 그리드 시티입니다. 그리드라고 하는 것은 수평과 수직, 이런 격자무늬, 바둑판 모양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 자연에는 직선이 없죠.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미술에서 인간의 성장 혹은 속도, 좀 틀, 규격 같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드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의 1단계인 1m 곱하기 1m 간격을 굉장히 거대한 규모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의 테이블 간격도 옆 사람과 1m 떨어져야 하고, 또 줄을 설 때도 앞 사람과의 1m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 또한 작품 속을 걷다 보면 정사각형의 공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각자의 집 혹은 격리된 방 같은 느낌이 들고, 중간중간에 설치된 거울들로 인해 이 공간이 끝없이 확장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이나 나만의 공간이라고 하면 가장 사적이고 안전한 공간이지만, 또한 타인과 격리된 상황, 또 단절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미래에도 계속될 비대면 언택트 시대를 작품 속 반복적으로 끝없는 구조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김성률 작가의 공간의 주인은 누구인가입니다. 거대한 육면체의 틀은 인간의 욕심, 욕망을 나타내고, 그 안에 우겨놓은 나무는 자연의 생존력, 또 야생 생태계의 저항 등을 의미합니다. 이 작품을 보면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인류세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나게 하는데요. 인류세란 인간에 의한 자연 환경 파괴 때문에 이제까지 진화해온 안정적인 지구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 나타나고, 이상기온 현상, 지구온난화 등과 더불어 콘크리트, 플라스틱, 닭뼈 등이 지구 표면에 가득 차서 인간 활동에 흔적을 남기는 시기를 말합니다. 인간이 자연을 함께 공존해야 될 관계가 아니라 착취의 대상, 개발하고 이용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왔으나, 그 결과 인간의 욕심이라는 변수가 인간,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깨트리게 됐죠. 이 작품 속 계단을 오르다 보면 나뭇가지에 찔릴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자연의 생존과 인간의 욕망이 부딪히는 혼돈과 절망의 상황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다음으로 보실 작품은 김유진, 김병천 작가의 감각의 충돌, 사고의 확장입니다. 커튼을 열고 들어가시면 자욱한 물안개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의자들이 놓여 있고 양쪽으로 1번부터 6번까지의 방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각 방에 들어가시면 독립된 방이지만 옆방과의 사이에 창문이 있음으로써 내 모습뿐만 아니라 타인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 또 방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서 다른 방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작가가 그 창문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창문이라고 하면 예전에 만약에 제가 기차나 버스를 타고 누군가 마중 나왔으면 그 차가 떠날 때 밖에 사람 보고 잘 있어 라고 손을 흔들기도 하고, 또 학창시절에 복도로 친구가 지나가면 누구야 라고 이름 부르면서 또 손을 흔들면서 소통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창문이야말로 그야말로 내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들과 또는 지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였다면, 최근에는 말 그대로 윈도우 8이나 윈도우 10 같은 거 많이 쓰시죠? 컴퓨터 운영체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윈도우를 통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관심사가 같거나 또 취미 생활을 공유할 수 있고 나의 일상생활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창문과 윈도우를 통해서 이 작품은 코로나 현실에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을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는데요. 각 방이 뜻하는 것처럼 되도록 우리는 외출을 자제하고 있고 타인과 단절되어 있지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타인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잘 담아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는 좀 더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섬세하게 타인과 소통하고자 하는 작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안용대 작가의 포스트 코로나19 집입니다. 15평 남짓한 공간에 가변 설치된 벽들은 확장 없이도 필요에 따라서 크기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도록 유동적이고, 또 굵은 기둥들은 붉은색으로 칠해져서 아주 견고한 것처럼 여겨졌던 사회 시스템의 불안, 방어적 기제를 이미지화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하얀색의 일상생활 소품이나 가구들이 간연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데요. 이는 코로나19 이후 손쉽게 만질 수 없는 사물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큰 경계심 없이 드나들었던 상점이나 공공장소, 또 별 생각 없이 잡았던 대형마트의 카트 손잡이들이 지금은 혹시 모르는 위험으로 살균 소독이나 방역을 하고 또 소독제를 묻혀서 닦아야 하는 그런 현실을 떠오르게 합니다. 중간에 변기에 앉아서 감상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주거 공간의 획일화된 어떤 기존 관념을 깨고 이 작품의 벽들을 가변적으로 설치했듯이 변기라는 용도의 선입견을 깨고 앉아서 앞에 보이는 영상을 감상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영상 역시 어떤 공간의 모서리에 맞추어서 계속 다른 구조로 되어 있는 사진을 덧붙임으로써 공간의 다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여창호 작가의 방콕 포레스트 스테이 홈 짝짝 캠프입니다. 제목의 포레스트는 정글이 연상되기도 하고요. 또 포레스트, 휴식을 위하여가 또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이 작품은 두 가지 용어를 염두에 두면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플랜테리어, 두 번째는 인스타그래머블입니다. 플랜테리어는 식물을 뜻하는 플랜트와 또 인테리어의 합성으로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공기 정화 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는데요. 작가는 코로나로 외출이 힘들어지자 실내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숲을 주거로 끌어오는 플랜테리어 현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래머블이란 인스타그램이란 단어에 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의 에이블이라는 영어를 합성함으로써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이라는 뜻을 가진 신조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핫플레이스 혹은 포토존이라는 용어로 알 수 있듯이 SNS를 통해 과시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연출했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캠핑을 주거 공간에 접목하거나 또 대형 스크린을 이용한 가짜 전망을 통해
여러 가지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곳곳에 보이는 인조식물이나 진짜 자연이 아닌 인공의 전망이라는 한계는 보는 사람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또 부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색다른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전통적인 공간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네, 이로써 1층 전시를 다 돌아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이번 전시는 코로나19를 맞이한 우리의 현실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2020년도에 새로이 11명의 건축가들이 참여하여 신작으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2층으로 올라가서 다음 전시를 둘러보실까요? 스마트폰이라서 졸리시죠? 집중해주세요. 레드썬! 이번 전시는 개인들의 사회전입니다. 자본주의 생산관계 안에서 인간 존재와 사회적인 관계를 들여다보며 자유로운 주체로서의 개인이 무엇인지, 또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개인의 자유, 민주, 평등이란 개념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으며 자본주의와 개인의 노동 환경, 또 생산관계까지도 폭넓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보자마자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는데요. 어벤져스 혹시 많이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줄거리를 설명하자면 지구를 지키는 영웅 집단이 어벤져스고요. 또 이 지구를 타노스라고 하는 악당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타노스는 기존 영화의 악당들과는 다르게 본인의 욕망을 위해서 지구를 정복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지구의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을 파괴하고 한정된 물자들을 없애는 것을 보고 본인이 와서 손가락을 튕겨서 인류의 절반을 없애면 남겨진 사람들은 한정된 자원에 맞게 아주 풍요롭게 살 거라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쳐들어온 겁니다. 결국에 마지막 장면에서는 타노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다. 즉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이다라는 뜻이죠.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연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에 반해서 아이언맨은 나는 아이언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아이언맨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야말로 나는 나다죠. 나는 어떤 거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목적,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나 자체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었는데요. 이 전시에 맞게 어떤 사회에서 인간이 거대한 역할, 꼭 필요한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데, 이 전시를 보다 보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 산업사회에서 인간의 존재가 노동력과 연관지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셔서 작품을 보시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연소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흑인은 물론 억압받는 소수자들을 위해 일생을 바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명연설이 울려 퍼지는 이 작품은 송세진 작가의 립싱크 for your life입니다. 작품 속에는 대통령 탄핵 집회, 촛불 시위 이후에 흩어지는 군중 무리를 뒤로한 채 한 남자분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입은 티셔츠 속의 인물이 루폴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드래킹, 여장남자죠. 여장남자임을 이루어 보아서 그 역시도 여장남자 퍼포먼스를 하는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촛불 시위에 모인 참가자들은 각자 개인이 좀 더 정의로운 사회, 또 좀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해 시위를 하러 나왔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 퍼포먼스 하는 남자분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들은 본인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또 소수자의 취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집단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과거 마틴 루터킹 목사의 연설과 또 촛불 집회에 모인 군중들의 모습, 그 앞에서 개인의 목소리를 내는 퍼포먼스하는 남자의 묘한 조화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의미가 역사 속에서 또 사회 속에서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두근, 두근, 두근. 심장 소리를 따라 마이클 맨디버그 작가의 개량화된 자화상 리듬을 보러 가실까요? 왼쪽으로 코너를 돌아가시면 개량화된 자화상 1년간의 퍼포먼스라고 하는 3채널 비디오의 작품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1년 동안 작가가 매 15분마다 끊임없이 본인의 사진이나 또 영상들을 편집하여 만든 작품인데요. 두근두근하는 소리와 함께 일상화된 노동 조건에 대한 심리적인 억압과 긴장 상태를 변화하는 리듬과 더불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디지털 산업사회의 노동 환경에 속해 있는 예술가 본인 자신의 삶의 조건을 반영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송세진 작가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입니다. 작품 속 여주인공은 연예인 지망생인데 투명인간 치료법을 받기 위해서 여러 상담이나 치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것, 그만큼 존재감이 없고 굉장히 쓸모없는 존재라는 뜻인데요. 간혹 연예인들 중에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거 들어보셨죠? 현대사회에서 대중과 자본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여러 강박감 또 불안감에 억눌리면서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한 인간의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임봉호 작가의 유효불량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화면 속 포커게임을 통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대다수 젊은이들이 삶과 정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 속 젊은이는 학문, 낭만, 청춘, 꿈 등이 적혀있는 카드패를 받으면서 결국 낭만이나 학문, 꿈 등을 한 장씩 내려놓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도 보통 노력이 아니죠. 노력이라고 쓰여져 있는 카드는 끝까지 간직하다가 결국 내놓으면서 게임에 지고 마는데요. 이 장면은 사실 기성세대들에 의해서 너가 좀 더 근성이 없다, 더 노력하면 될 거다라는 그런 꼰대라 그러죠. 나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내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내가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라고 자책하면서 생활하다가 결국에는 게임에 지게 되는, 사실 이 게임은 사회적으로 금수저나 은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대변하듯이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는지도 모르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굉장히 치열하게 노력하다가 결국 좌절하게 되는 젊은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해봤자 안 되는데 끝까지 노력만 갖고 있는 그 젊은이의 손동작이 굉장히 마음 아프게 느껴지네요. 이 영상은 어떤 사회적 책임을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한 명의 개인에게 전가하는 전체적인 모순적인 사회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은 서평주 작가의 열병의 시간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는 어떤 사회주의와 또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의 대결이 장시간 동안 지속되다가 결국은 사회주의의 몰락과 자본주의와 결합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맞게 되는데요. 앞쪽에 보시면 가운데 걸린 두 가지의 시계가 있는데 멈춰버린 시계는 사회주의를, 또 여전히 진행 중인 그런 시계는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상징을 합니다. 8개의 스크린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승리로 이끌었던 각국의 연설 장면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살면서 많이 일하면 많이 벌고 적게 일하면 적게 버는 현실을 너무나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 혹은 노력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사람들이 느끼는 불공정, 불공평과 빈부격차에 대해서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자본 위주의 시장 경제 체제 안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자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듯 합니다. 이 작품은 BJ 체리장 2018.9입니다. 요즘은 회사에 가지 않아도 유튜브라든가 개인 방송 같은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이 작품 속에서의 인물도 굉장히 누군가의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혹은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과장된 몸짓 또는 현란한 장면으로 사람들의 선택을 받고자 유혹하는 그런 작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고용 아래에 놓인 많은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보는 듯 하네요. 이유성 작가의 빛나는 거리의 사람들입니다. 이 작품은 광화문 촛불 집회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아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그린 흑백의 거대한 걸개 그림과 또 그 인파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그런 상황을 그린 두 가지 그림이 교차하면서 또 대비되면서 우리의 현실을 다양한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클 맨디버그 작가의 포스트 모던 타임즈입니다.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가 2층 전시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고 있죠. 좀 전에 보셨던 송세진 작가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에서도 투명인간 치료법 중에 나왔었고요. 또 하룬 파로키 감독의 110년간 공장을 나서는 노동자들에서도 인간성의 몰살이나 정신분열, 불안감, 압박을 나타내기 위해서 찰리 채플린 영화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 포스트 모던 타임즈에서도 작가가 25개국에 거주하는 약 182명의 프리랜서들에게 자신이 노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짧은 비디오 클립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그것을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작품을 보시다 보면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모습들, 더 이상 회사나 공장이 아니라 노동시장이 디지털화 돼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유성 작가의 붉은 벽돌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작품은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어떤 거대한 장벽 위에
사람들이 쭉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멀리 내다보는 희망의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2층 전시까지 다 둘러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직접 만나 뵙고 좀 생생하게 얘기를 듣고 싶은데 온라인 수업 특성상 좀 그런 점이 아쉽네요. 그래도 나머지 전시까지 힘을 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볼까요? 네, 함께 가시죠. 지하 1층에는 푸른 종소리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푸른 종소리는 우리 사회 누군가의 아픔과 상실이라는 메시지가 서로에게 어떻게 전달될 수 있으며 공유될 수 있는지를 질문하는 전시입니다. 전시 푸른 종소리는 낮은 소리로라는 악장과 부르짖음이라는 두 악장으로 구성된 곡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낮은 소리로는 미세하지만 끊임없이 전해오는 소리를 통해 우리 사회에 늘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이 일상적이기 때문에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상황들을 담고 있고요. 부르짖음이라는 악장 역시 사회 속에서의 요구들, 절규, 호소들이 너무나 자주 많이 반복되기 때문에 되려 무감각해지고 귀를 닫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안쪽으로 들어서시면 금빛의 조각 작품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안젤리카 메시티의 수신자 전원에게 알림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전에는 해군에서 모스부호를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통신시설의 발달로 더 이상 모스부호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프랑스 해군이 모스부호의 종지부를 찍으면서 송출한 메시지였던 수신자 전원에게 알림, 이것은 영원한 침묵에 앞서 보내는 우리의 마지막 외침이라는 그 문장을 짧고 긴 그런 모스부호의 길이만큼의 금빛 조각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어떤 남성분이 건물 옥상에서 신나게 드럼 연주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음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음악과 다르게 굉장히 딱딱 부러지면서 어떤 장단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모스부호를 드럼으로 연주하고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작품, 다음 스크린을 보면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떤 여성분이 남자 시각장애를 가지신 남성분에게 손을 잡고 신체를 접촉하면서 뭔가에 대해서 열심히 묘사하고 설명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두 인물의 시선이 위쪽 어딘가를 보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다른 공간에 있는 무언가를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다른 공간에는 누가 있을까요? 이 작품을 끝까지 걷다 보면은 마지막 스크린에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벌써 답이 나오고 있네요. 화면 속에 어떤 남성분이 열심히 즉흥적으로 무용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보셨던 두 인물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 두 인물은 이 남자분의 무용을 보면서 어떻게 움직임이 변화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열심히 서로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였고요. 이 남자 무용수는 창밖에 어디서부턴가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맞춰서 즉흥적인 춤을 추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사실 처음에 보셨던 그 옥상에서 연주하는 드럼 소리였습니다.
예스퍼 유스트 작가의 작품이네요. 앞쪽에는 스크린과 또 벽돌, 철근들이 조각적인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스크린 속에는 무용수가 전기 패치를 팔에 붙인 채로 누워 있습니다. 사실 무용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를 가장 자기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류의 흐름에 따라서 근육이 스스로 경련을 일으키듯이 떨리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 훗날에 언젠가 우리의 정신력이나 몸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누군가의 다른 의지로부터 이식받아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좀 섬뜩한 미래 생활이 그려지기도 하는, 또한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은 삼손영의 한 명의 관객을 위한 새 악기로 구성된 삼성부 인벤션입니다. 삼손영은 사운드를 다루는 작가인데요. 홍콩 시위대의 소리나 정치적인 사건을 음악적으로 해석하고 거대한 드로잉 작품으로 그려냈습니다. 그야말로 청각적 풍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음소거된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5번은 이 공간에 들어가시면 바닥에 놓인 12개의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은 들리지 않지만 형 긁는 소리 혹은 악보 넘기는 소리로 가득 찬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연주하는 이들의 표정과 몸짓을 보면 우리가 비록 선율은 듣지 못해도 음악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또 소리를 가시화하여 듣게 되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무엇이 억압되고 상실되어 있는지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최대진 작가의 메모리얼 파크 산자의 눈으로 죽은 우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오입니다. 이것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망명들의 말인데요. 이것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부터 이어온 원형극장의 형태를 통해 쏟아지는 폭포 같기도 하고 폭발하고 절규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마주하도록 합니다. 청각적 풍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대진 작가의 작품 볼레로는 프랑스 영화 사랑과 슬픔의 볼레로에 나오는 볼레로 음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는 3명의 청년이 일종의 의식처럼 공을 잡아서 끊임없이 던지는 그런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영상 속 배경은 남영동 대공분실, 과거에 군사 독재 체제 아래 자행된 폭력이라는 것이 일어났던 그런 장소인데, 이곳이 예전에는 신체나 감정이나 여러 가지가 충돌하고 부딪히는 장소였다면 현재는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번 작품은 라그나르 카르텐슨과 더 내셔널 밴드의 수많은 슬픔입니다. 슬픔, 소로라고 하는 그 음악을 6시간 동안 꾸준히 끊임없이 연주하게 되는 이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 작품인데요. 같은 음악을 아주 장시간 연주하다 보면 그 속에서 미묘한 변화들이 생기고 변주되는 것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반복, 견딤,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술작품 중에서 이런 인고의 그런 예술들이 많이 있죠.
왜 이렇게 장시간 동안 예술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시각적 혹은 요즘 현대미술은 후각이나 청각도 동원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가 더해짐으로써 관람객과 예술가 사이에 뭔가 더 끈끈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감대가 더 깊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민승 정재일 작가의 시편 144편 4절입니다. 정재일 작가는 짜파구리라고 하는 기생충의 영화 음악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이 작품 제목의 시편은 성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긴 책이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 또 다윗 왕, 모세 등도 이 시편에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작품 속에서 작가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을 겪은 사람들의 일기를 접하고 그것이 시편과 유사함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종교를 넘어서 인간의 가련한 삶을 신에게 청하고 또 의탁하는 그런 순간이 잘 묘사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실 전시는 동시대 미술 비즈니스 전입니다. 앞서 1층과 2층에서 보셨던 전시보다는 좀 더 깊이 있고 좀 진중한 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파일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안쪽을 관람하시다가 그 작품 옆에 비치되어 있는 이런 참고 자료들을 파일 속에 끼워서 집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 자료를 다 받아왔더니 굉장히 양이 많죠? 네, 그 안에 전시가 거의 영상 작품으로 되어 있어서 꽤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까 이 참고 자료를 집으로 가져가셔서 틈나시는 대로 읽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동시대 미술, 또 현대 미술들이 시장 원리에 의해서 장악되어 과연 순수성, 창의성만으로 전시를 할 수 있는지, 이 체계 안에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좀 되묻는 그런 전시가 되겠습니다. 짜잔! 쿠키 영상입니다. 네, 오늘 작품 해설 잘 보셨나요? 미술관을 다 돌아보시고 야외로 나오시면 밖에도 여러 작품들이 있으니까요. 다 골고루 둘러보시고 즐겁게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